시작하시죠. 예. 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수원에서 우리가 경기도지사 하실 때 기억도 생생하실 겁니다. 바로 수원시청 옆에 마라톤 빌딩에서 우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정말 당당하게 경기도지사를 배출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검찰한테 어마어마하게 시달렸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대변인을 했었는데 거의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똑같은 내용이죠. 그 형수욕설, 그 다음에 그 선거 과정에서의 그 허위사실 관련해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면서 당선 무효형이 돼버렸죠.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대법원이 그 당시에 다시 이 원상을 회복해가지고 다행히 대통령한테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그런데 또 경기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지사 끝나고 나서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실현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제가 앞 서두 부분에는 짧게 제가 구속돼서 그 다음에 겪은 일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그 다음에 최근에 경기도지사 시절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22년도 10월 19일 날 체포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20년도 말부터 우리가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20년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고, 곧 이어서 대선 본선이 있었고, 대선 본선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어요. 근데 그 지방선거는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거의 서울시장 물론이고 충청도 전부 다 도지사, 대전시장 다 넘어갔고, 경기도도 3분의 2가 시장이 전부 다 국힘이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힘을 셀 때려가지고 경기도 선거를 뺏기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거를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야, 경기도 뺏기면은 큰일 나. 그냥 줄초상 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염태현 우리 의원님, 당시에 수원 3선 시장하셨던 염태현 시장님, 또 안미석 선배님, 그 다음에 조정식 위원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하셔가지고 김도겸 지사를 저희가 도지사로 뽑게 됐죠.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수원의 동지 여러분들, 경기도의 정말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그때 상대 후보가 김은혜 후보였죠.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이 확 밀어주는 김은혜 후보래 가지고 막판까지 격차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지사는 어렵다 그랬는데, 그 3개월 전에 대선에서 진짜 통안의 패배를 하고 가슴 아팠던 그 기억 때문이지, 너무나 당시에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경선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염태영 당시에 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이 정말 한 몸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6월 1일일 겁니다. 그때 지방선거가 22년도 6월 1일인데, 이게 이제 출구조사 딱 나오는데 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명수 의원님 끄떡끄떡 하시는 건데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캠프에 같이 있었거든요. 8시, 9시가 되니까 격차가 더 벌어져요. 원래 캠프가 그러지 않습니까? 폐색이 짙으면은 소리 없이 사라져. 그 많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김동연 지사가 총괄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책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있어야죠. 근데 저도 막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6월 1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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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
3시인가 4시부터 격차가 좀 좁혀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동이 트기 전에 막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방에 있다가 텔레비전을 확 나가서 보니까 아주 근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부천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태 의원님이 앞에 앉으셨다가 5시 34분! 그때 경기도 캠프에서 법률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때 김은혜 의원이 재산을 누락한 게, 재산 신고 누락한 게 제 기억으로 한 17억인가 있는데, 그거를 밝혀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 고발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우리 김승원 의원님 같이 하셨죠 그때. 그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5시 아까 얘기했던 34분에 역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지켜졌습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성지, 수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써준 역사이고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경기도 선거를 그렇게 치열하게 치르고 나서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저기 당시에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님이 그 당시 이제 계양 보궐선거 가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 선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를 또 저희들이 여기 또 굉장히 여러분들 같이 치르셨죠. 우리 의원님, 조미 의원님도 그렇고 다 정말 힘겹게 치르고, 이제 제가 이제 너덜너덜해졌죠. 선거 치르신 분들 아시잖아요. 선거 하나만 치러도 진짜 힘든데, 대선 경선에다가 대선 본선에다가 경기도 선거에다가 계양 보궐선거에다가 당대표 선거까지, 그리고 제가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으로 10월 4일날 임명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10월 4일날 가면서 꿈이 컸어요. 야, 내가 이제 우리 민주연구원이 당의 정신과 그 다음에 기강을 잡고 당의 혁신을 하는 가장 가운데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근 역할로 한번 진짜 해봐야겠다. 원래 저기 좀 비워야지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그동안에 많이 일반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잘못된 거를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딱 갔는데, 보름 딱 15일도 안 돼가지고 제가 체포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15일 보름 10월 19일에 체포됐는데 딱 이틀 전에 지금 이제 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거기 상근 부위원장으로 가 있는 저기 누구냐, 임문영 그 박사가 저랑 이제 대학 동기거든요. 언론에 후배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틀 전에 저한테. 아니, 김 대변인, 검찰이 김 대변인 체포영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완전히 싸하면서 막 뭔가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선거를 저렇게 많이 치르니까 뭔가 상대방이 선거 치르면 그러잖아요. 보통 막 저기 감정상 고소 고발하고 뭔가 고발됐겠지. 근데 체포영장 뭔가 이상해. 그래도 뭐 저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현의 시작 10월 19일 아침에 7시도 안, 한참 7시가 안 됐죠. 한 6시 한 20분 됐나? 띵동 벨이 울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계속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고 맞벌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그 일찍 출근을 하니까, 그때 이제 둘째 고3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 가니까 뭐 제가 냉장고에 아빠들이 챙겨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식탁에 넣고 밥을 그때 얘가 먹고 있었는데, 띵동거려서 인터폰을 눌러보니까 복도에 빈틈이 안 보여요. 새카맣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제가 감을 잡고, 근데 또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 또 애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고리를 딱 걸어놓고
지금 아이가 밥 먹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와라.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진정을 시키고 방에 가서 밥 먹고 좀 일찍 가라 오늘 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 시련이 시작이 됐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 그 안 쫄았어요. 이제 안 쫄고 약간의 느낌이 쌓인 게 뭐냐면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의 막 4시간 동안 했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뒤지고. 근데 USB를 얘네들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USB에 뭐가 있냐면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의 일정 부분을 총괄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보통 선거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해서 뭐 저기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우리 이제 그 상하실에 있는 친구가 모아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그걸 이제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런 자료들은 특히 이제 진 캠프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를 도대체 0.73% 그죠? 24만 표 차이로 대선을 뺏겼는데 그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의 이 피 같은 이 기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를 딱 가지고 가는데 저거를 갖다가 쟤들이 악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웬걸 검찰이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일부터. 뭐 저런 거 떳떳하니까 처음에 막 그냥 제가 니네 잘못 알고 있다 하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들이 그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영장을 갖다가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번째 조사하는데 검사가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제 첫 번째 제목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죠? 제가 10억, 20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대선을 치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대선을 10억, 20억을 갖다가 불법 자금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법 정치자금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대장동에 지분 있으시죠?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얘네 목적이 이거구나. 대장동은 우리가 사실은 정권 뺏겼잖아요. 대장동이 성남에서 그거를 온 공격을 하면서 조중동과 함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빨간 버스에 랩핑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의 유세차를 따라다니면서 공격했던 조중동의 일타 강사들, 원희룡이, 그 다음에 그 앵커들, 이들이 뺏어갔던. 제가 그래서 그때 나 이제부터 진술 안 하겠다. 이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도중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실현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사자는 금방 알아요. 제가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시작하면서 자료들을 받아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이미 대장동 수사는 끝났어요. 저를 체포하기 전에. 그래서 재판을 다 시작할 때예요. 근데 그 전까지 수사한 기록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참고인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나 정진상 시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랬으면은 그 대장동 정유화 녹취록 이런데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녹취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뭐 대법관 주신한테 50억을 주고 저 누구냐 광모식갱이한테 저기 50억을 줘야 돼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 사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수사를 해서 이미 기소를 하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윤석열 정권을 잡으면서 특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기 수사팀을 싹 바꿉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그게 바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1부장검사 어미준 아시죠? 네. 3부장검사 강백신. 지금 나오는 조작검사의 달인들이고 2022년 그 3년 전 재사건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훨씬 더 이전에
서울시 간첩 유우성 사건 때 사건을 조작했던 그 일당들이 지금도 남아서 이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사단으로 바뀌고 대장동의 별건 수사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했던 회유와 협박과 강압과 형량 거래 이런 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10월 달에 체포되면서 제가 또 체포된 다음날 유동규라는 놈을 풀어줍니다. 그것도 보석도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로.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달 정진상 시장을 또 체포해요. 구속해요. 그리고 남욱이라는 사람을 풀어줘요. 변호사를. 그리고 그 다음 달 12월 달 이 정치검찰의 본격적인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의자로 출석해라.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검찰의 마수가.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요 1년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그냥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에 실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결됐지 않습니까? 가결돼서 그 이후에 총선에서 싹 물갈이가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때 배경까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으로 뭐 3년간에 뭐 구속 3번 당하고 그것도 법정 구속 그리고 보석 당하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 얘기를 하면 진짜 여러분들하고 진짜 소주 한잔 하면서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뭐 당사자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가장 큰 건 분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솔직히. 그 안에서 근데 화딱지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분노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분노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 3년 동안 정치검찰이 했던 일들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임하되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재명 정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다음 장이 이거 보시면 최근에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최근에 10억 20억 얘기를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360번 수색해가지고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털어? 결국 최근에 검찰이 유동규, 남욱, 리더업자 얘들 데려다가 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저 남욱이라는 친구는요, 제가 변호사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악독한 친구예요. 그때 2015년도에 부산저축은행 그 주범입니다. 대출 사건에. 그러니까 계속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 협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김용정 이사 얘기 못 들었어. 검찰이 너 김용정 이사 그 형들한테 돈 갔다며.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진술했다. 최근에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엄청나게 많은 남욱과 유동규를 불러가지고 중앙지검 지하구치관 우리 김성호님 잘 아시겠지만 구치소보다 훨씬 나게 압박감이 큽니다. 거기서 조사받느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막 공황장애 일으켜가지고 막 물을 막 때리고 이래.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데다가 2박 3일 동안 넣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너 저 똑바로 해. 네 배를 다룰 수 있어.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환부만 도려낼 수 있어. 그거죠. 너 탈탈 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갖다가 남은 여죄들을 전부 다 기소도 안 하고 숨겨줍니다. 근데 그게 드러난 게 무기징역 받을 것만은 2-3개 됩니다.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장 보시면은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이제는 저는 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이 시간적으로 이제 아까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저는 이제 3년 동안 겪다 보니까 검찰은 드러내놓고 사건을 조작하고 이러는데 이 사법부의 아주 못된 판사들은 이 정말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만든 조작을 결국은 어떻게 이게 완성됩니까? 판사가 방망이 치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 구속당하면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야 어떻게 검사 의견서를 갖다가 그대로 판결문에 베껴놓냐. 2심 판결은 더 웃겨요. 아까 말씀하신 구글 타임라인. 제가 12년을 그걸 키고 다녔더라고요. 구글 타임라인. 그래서 검사들이 얘기하는 그 날짜에 10분 단위로 빨간색 점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동한 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검찰의 의견서에다가 이래 해가지고 인정 못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판사가 옮겼어요. 아니 AI 시대에 구글의 타임라인을 믿지 못하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자기들은 그 구글 타임라인을 그동안 증거로 썼어요. 최순실 특검, 버니썬 게이트 사건, 마약 사건, 불륜 사건 전부 다 형사 민사에서 전부 다 쓰면서 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판사가 검사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비겁한 거. 아니 1심에서 나온 걸 우리가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는데 얼마나 비겁하냐면 판결문 곳곳에다가 원심은 자기네 2심이라는 얘기죠. 1심에 사후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사실을 밝히는데. 그러면 3심제 뭐하러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 지금 그래서 법사위 중심으로 우리 당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저는 너무 이제 어떤 때 화딱지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밝혀지고 내란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보석 나와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간 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년 돼가요. 조작한 검사들 누구 하나 처벌받은 애들이 없어요. 몇 달 전에 법사위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젊은 검사들이 마이크 딱 세우고 법사위원님들 지휘하는데 당당하게 얘네들이 큰 소리 치면서. 저는 그래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내란의 출발은 검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정권을 맡긴 윤석열 사단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김용을 데려다가 검찰 의견서로 사건을 만들어서 법정 구속을 하고, 그런데도 이재명이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우리 당대표를 잡으려고 했던 게 내란의 본질이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란은 출발이 검란이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검사들은 이 조작질,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옛날에 유우성 간첩 사건, 그 다음에 한명수 총리님 그 사건, 물론 뭐 대동소이하죠 성격은. 근데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의 제일 엘리트라고 그럽니다. 그 시험 봐가지고 그 검사하는 친구들 중에서 1등부터 쫙 매겨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애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 전부 다 범죄 집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지검, 남부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산하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들이 전부 다 이재명 잡기에 동원된 그러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래 이런 사건도 있었지,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잘 될 거야,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관심 갖고 끝까지 처벌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사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 검찰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법 관련해가지고도 검찰보다 더 악독한 이 잘못된 이 사법. 지금 아까 우리 추미애 의원님, 위원장님 그 조의대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정말 대한민국 너무 해도 너무해요. 대법원장이 3,000명의 판사들을 전부 임명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인사 때문에 대법원장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법원행정처를 갖다가 위원회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김소원님이 거의 법사에 계실 때 대부분 발의하시고 법외국자 같은 거 앞장서서 지금 하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당 일로 좀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 다음에 이제 검사애들이 그런 거 이제 못 버리겠죠.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아니 초코파이 그거 누가 잘못이래 그거를, 그렇죠? 1,000원짜리 초코파이에다가 카스테라나 먹었다고 그거를 갖다가 벌금형을 때리는 비교가 됩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뭐 검찰 사법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서 우리끼리니까 한 놈도 빠지지 말고 처벌할 때까지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마라톤 빌딩에서 경기도지사가 되시고 4년 동안에 또 고초를 겪으면서 당대표가 돼서 또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 고초의 시작은 사실은 성남시장 때부터 그랬어요. 성남시에서 시장하실 때 박근혜 정권 초기에 지금 거리에 있는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이 부대들이 제일 먼저 활동했던 데가 성남의 모란역 야탐역이었습니다. 그때 유세도 대단했어요. 5톤 트럭에다가 그 의자, 지금 그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그 의자를 갖다가 쫙 싣고 오면은 정말 모였다 하면은 거기에 1,000명 이상 나옵니다. 그 분당 지역의 그 보수적인 분들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재명 빨갱이, 이재명 포퓰리스트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포퓰리스트. 이거는 이제 그 반대로 이재명의 성남 시절에 그 복지 정책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건데 이 웹툰은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물론 수원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이해 못지않게 더 많이 하셨죠 그때. 제가 잘합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성남의 이재명 시장을 사람들이 각인하게 된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면서 시작했던 그 3대 그 무상 시리즈, 그죠? 청년배당, 그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실용의료원, 공공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상 복지 시리즈에 대해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화성에 입감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이 텔레비를 보면은 그때가 이제 대선 막 한참 이번에 준비되고 막 이럴 때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막 길거리를 그 성조기 들고 다니면서 막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좀 그렇죠. 막, 야, 저 새끼들 뭐야, 저거. 막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 친구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관심을 10년도 더 된 전에 성남에서 진짜 1년에 용돈 100만 원 애들한테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네가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여유를 가져. 어떻게 보면 쉼에 여유를 주는 거죠. 이런 게 전국적으로 정책이 시행돼서 정말 아이들을 갖다가 소중히 생각하고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문화가 대한민국 주流문화가 됐다면 애들이 저렇게 극단에 빠져가지고 길거리에 나갈까? 이런 반성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들, 그 다음에 우리 물론 수원에서 우리 어디야가 행리단길에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들 많이 했던 그런 자치분권의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근데 구강관리, 우리 이제 치과주치, 공공산후조리원, 시립의료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친환경 무상급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처음에 2010년도에 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 간신히 당선됐어요. 그 당시는